그 산업단지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그 대전의 산업단지가 대전 여기 대화동에 있는 대전산단 그리고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에 있는 3사 그러니까 대덕산단 요거 두 개 말고 나머지 산단은 제가 다 했습니다. 거의 워낙 그 경제에 관련되는 분야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담당했던 그 공무원들 아니면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알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다르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팩트에 대한 부분은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 겸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큰 산업단지가 도안 쪽에 하는 국가산단이죠. 그게 원래 우리가 160만 평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원래 초기에는 200만 평 쪽 정도를 뽑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빠진 부분이 어디냐면은 교도소가 1차적으로 애초에 빠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교도소 이전 부분은 LH가 이미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 빼고서 신청을 했고 160만 평을 신청했다가 지금 LH가 예타 신청하는 과정에서 충남방적 부지를 뺐습니다. 충남방적 부지가 면적이 꽤 커요. 그 일대가 이제 준공업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을 뺀 이유는 뭘까요? 그 뺀 이유가 사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 대규모 땅인데 이걸 뺀 이유는 우리는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그걸 포함시켰고요. 초기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거 빼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행정부 시장 하던 시절에 계속 그걸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도안 신도시의 2, 3단계가 한꺼번에 다 완료가 되려면은 교도소 부지와 충남방적 부지가 다 같이 타결이 돼야 된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당시 대전 교도소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방식으로 현재 추진되는 방식이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그때 MOU에다 사인하고 했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타를 받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그 개발의 주체는 LH가 됩니다. LH가 그때 같이 협약을 했죠. 근데 그것이 예타에 그 발목이 잡혀 있어요. 예타는 아시다시피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턱없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LH가 하는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는 교도소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 아마 여기 언론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인근에 있는 청주교도소를 거기도 오래됐고 과밀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청주교도소 이전하는 문제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양당에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청주교도소 이전 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입니다. 우리 대전교도소 이전도 기부대 양여에 대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난항에 부딪힌 건데 기부대 양여 방식은 민간이 참여하는 겁니다. 전국에 지금 노후교도소 중에 이전하는 이전된 곳도 있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결국은 현실성이 있으려면 기부대 양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근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든 대전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면 충남방적 부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한테는 굉장히 반사적 이익이 커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가 앞에 붙어 있는 땅과 교도소가 이전된 상태의 땅의 가치는 틀려질 겁니다. 그러면 교도소 이전을 하게 추진하면서 교도소 이전만 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그걸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은 그럴지 모르지만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도소 이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충남방역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업 지역이고 그 아까운 땅을.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계산해서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추후 기부대항해 방식으로 한다면 충남방역 부지랑 같이 연계해서 풀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충남방역 부지를 국가산단에 포함시켜서 저희는 제출했던 거죠. 근데 이 국가산단을 추진해야 되는 LH 입장에서는 예타를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타가 원활히 통과되려면 보상비가 좀 가급적 줄어야 되는 상황인데 충남방적 부지를 비롯한 그 일대를 포함시키게 되면 보상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타 통과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LH가 그 KDI 쪽에 예타를 신청할 때 결국은 이 부분을 빼야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을 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 끝에 우리도 일단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보다는 일단 추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충남방역 부지를 빼고서 예타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생산 유발 효과라는 그것이 있는데 사실은 생산 유발 효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복잡한 부분인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업단지 조성의 생산 유발 효과라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그 건설공사, 조성공사를 통해서 생겨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고 기업들이 들어온 이후에 이 기업들이 다 입주돼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생겨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산단의 생산 유발 효과는. 그런데 생산 유발 효과를 초기에 우리가 지금 발표했을 당시에 1차적으로는 충남방역 부지가 포함된 160만 평으로 생산 유발 효과를 계산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보상비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보상비가 포함이 되는 계산법에 의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추정한 건데 이번에 LH가 KDI에 예타를 내면서는 과도한 보상비 우려 때문에 BC가 안 나올 거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 부분을 재척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맨 그 뒷부분에 생산 유발 효과를 표현할 때 그 보상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남방적 부지의 그 보상비뿐 아니라 충남방적 부지 빼지고 난 나머지 지금 축소된 예타 들어간 면적의 보상비를 다 뺐어요. 보상비를 빼고 공사비만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비라고 하는 그 항목에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일 텐데 보상비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보상비가 빠졌고 면적이 축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 유발 효과에서 큰 폭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이 조성 사업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부러 키우려고 부풀릴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 축소시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조금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거 조금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가 뭐 잔뜩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차질이 와서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생산 유발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그 기준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생산 유발 효과를 계산해야 되는 필요성,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또 그거를 추정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약간씩 다르게 기준을 잡는다. 계산법이. 그런데 거기에는 면적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큰 이유는 보상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지금 KDI에 들어간 자료 중에서 조성비가 1조도 안 나옵니다. 저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할 때요 130만 평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저 사업이 1조 2천억 사업이었습니다. 보상비 당연히 포함됐죠.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도안 국가산단에 예타 집어넣을 때 보상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딱 들으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축소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축소시킨 것이 아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서 또 생산 유발 효과를 계산해서 제출해야 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가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입주 기업에 대한 건데요.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보면은 조성 방식에 따라 절차가 좀 다르죠. 국가산단, 그리고 우리 지방 여기 도시공사가 하는 지방산단, 또 SPC 방식에 의해서 대덕 테크노밸리처럼 하는 산단, 이런 방식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산단의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는 대전에 국가산단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단 말고 대전의 국가산단이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대덕연구단지입니다. 대덕연구단지는 대덕연구단지라고 불리주지만 성격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도안에 조성하려고 하는 그 국가산단도 성격은 애초 출발이 제2의 대덕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성 방식이 국가산단이었고요. 거기에 어떤 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시키려고 했느냐 하면 나노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을 집중시키겠다. 그럼 도안에 국가산단 만들어지면서 바이오 기업 들어오겠다고 하면 안 받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력으로 집적시키려고 하는 산업이 나노반도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산단의 경우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가 LH가 되고 국토부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주 수요가 있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기 대전에 오래 여기서 활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전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미분양이 방치된 산단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는 만들면 바로 완판됐었어요. 제가 기업지원과장 경제국장을 10년을 하는 동안에 산업단지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다 완판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발 평촌산단이 지금 일부 남아있는 걸 저는 다행으로 봅니다. 그거를 형태상으로 보면 미분양된 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건 미분양된 게 아니라 일정 산업용지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빨리빨리 분양을 하고 하면 아무 기업이나 넣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산업용지를 만들어 놓고 몇 년간은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산업단지를 만들고요. 그럼 여기 분양용지 다 완료되면 이 새로 조성된 산단이 분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야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전에서 지방산단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추진할 경우에 입주 수요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국가산단의 경우는 입주 수요를 굉장히 따져요. 입주 수요가 안 맞으면 아예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주 수요를 160만 평 조성을 기준으로 입주 수요를 받을 때 전체 산업용지 160만 평 중에 한 60만 평 정도가 산업용지일 겁니다. 산단이 복합 개발이 되니까 뭐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60만 평 정도의
산업용지의 입주 수요를 한 300% 가까이 받았거든요. 300% 정도를 입주 수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거 그냥 뭐 거짓으로 그냥 말하자면 속칭 가라로 입주 수요 내서 낸 게 아니라 기업들의 입주 수요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얼마만큼 뒤에 입주 수요를 계산하겠습니까? 그걸 제출할 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기업이 나 지금 들어가야 돼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은 적어도 5년에서 7년 이상의 이후에 이 산단이 완공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업이 산업용지를 어떻게 확보해야 돼, 공장 부지를 어떻게 자기 사업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판단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 수요 300%낸 것은 그 기업들도 추정이고 우리도 추정입니다. 이 정도 있구나 라고 낸 거죠. 지금 우리 입주 수요 낸 그것은 160만 평 기준 냈는데 지금 120만 평이나 30만 평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기업 입주 수요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산업용지 규모가 조금씩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업들이 입주하고자 희망하는 그 수요는 아직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 정도를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업 입주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전의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의 주장의 첫 번째 이유는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GRDP라고 하는 지역 총생산 규모는 우리가 우리 전국적인 비교를 해보면은 12 이후로 밀립니다. 개인 소득은 우리가 2, 3등 안에 들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요 서비스업 비중이 거의 70%를 육박합니다. 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울산, 포항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들이 제조업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도시가 있습니까? 원래부터 대기업의 공장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 이외에는 대부분 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요. 그럼 서비스업이 뭘 의미하는가? 흔히들 먹고 마시고 이런 즐기는 그런 요식업이나 이런 것만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대덕연구단지 쪽에 집적되어 있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업종들도 다 말하자면 분류하면 서비스업입니다. 흔히 이름을 붙이려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나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도시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비도시다. 이것도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제가 30년간을 계속 그걸 주장하고 다녀도 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따로 조사 취재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그래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는 자명해집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또는 지식 기반의 그런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대기업의 공장이 오래전부터 있다가 계속 존재하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 계속 이전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대전의 경제 그동안의 체질과 기반과 이런 거에 맞춰서 경제적 그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로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제조공장, 대기업의 제조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대기업의 제조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입지여건상의 장점에 맞으면 들어올 겁니다. 입지여건이 맞지 않으면 못 들어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잘해오던 거에 대한 초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도안에다가 국가산단의 위치를 정한 이유도 지식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안에다 국가산단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가 큰 그 제조 공장이 들어오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도안 신도시 할 때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했던 거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관로만 매설하고 못했죠. 대덕 테크노밸리도요. 입주 업종 코드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도요. 주민 반대로 입주가 무산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전 시민들이. 저희는 그런 고민 속에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산 유발 효과가 축소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지금 변한 것이 없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제출한 기업 입주 수요는 전부 다 기업의 입주 수요 의향서를 받아서 제출한 것이고, 지금 이번에 뭐 일부 공업 용수에 대한 걱정을 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공업 용수 계산을 우리가 LH에다 낼 때 우리가 상상해서 냈겠습니까? 입주 수요를 밝힌 아까 300% 가까운 입주를 밝힌 기업들이 공업용수 얼마나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우리가 다 자료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타를 통과하고 조성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는 단계에서 인프라에 대한 그 예측을 다시 해가면서 거기에 전력, 용수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의 상상을 좀 초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더 한 번 더 챙겨보게 되는 거죠. 근데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이나 기업 입주 의향을 밝혔던 기업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그 당시에 제출할 당시에와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후에 2030년이 완공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입주 수요를 밝힐 때 했던 계획과 기업들이 자기 그 생산 활동이나 또는 뭐 부지를 얼마나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거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하에서 본다면 전혀 지금 기업 입주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렇게 그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조금 제가 좀 그동안에 그 제 공직 생활하면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려고 조금